머리가 왜 아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그렇죠. 조금만 몸이 피곤하다, 또 운동을 했다, 과로를 했다, 또 산에 갔다가 조금 날씨가 사늘했다, 그렇게 하면 우리가 몸 중에서 제일 반응이 빨리 오는 게 두통, 머리가 아프다 그러죠. 조그마한 몸살이 왔다 하더라도 머리가 아프고, 또 우리가 다른데 어떤 몸이 안 좋아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머리가 먼저 아프죠.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? 왜 우리 몸 중에서 조그마한 어떤 이상만 있다 하더라도 머리가 먼저 아파질까요? 그래서 오늘 몸살이 나면은 왜 가장 먼저 머리가 아플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참 우리가 피로하거나 몸살이 나면은 왜 이렇게 머리부터 아플까? 또 말 못하는 어린애들도 그렇고 짐승들도 마찬가지죠. 일단 어디 머리가 아프다, 어떤 좀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, 이러면 제일 먼저 오는 데가 바로 이 머리부터 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 하는 그 증세는 머리 자체도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은 몸의 신체 어딘가 컨디션이 안 좋다는 가장 먼저 어떤 진단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왜 머리부터 아프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. 어디든지 가장 약한 부분부터 증상이 먼저 나타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우리 뇌에 이 모세혈관, 실핏줄이 가장 가는 핏줄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이 바로 우리 인체 중에서 이 뇌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뇌는 이 실핏줄이 많기 때문에, 즉 모세혈관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약한 부위니까 제일 먼저 반응이 이쪽에 오는 거죠. 이 혈액이 점도가 높다든지 끈적끈적하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제일 먼저 뇌에서 반응이 오는 거죠. 혈액의 83%가 물 H2O로 이루어져 있죠. 그래서 끈적끈적한 혈액으로 인해서 가는 실핏줄에 대한 어떤 저항, 만약에 막혀버리면은 이게 뇌졸중이 되죠. 막혀서 순환이 안 되면은 뇌졸중, 또 혈관이 터져버린다, 그럼 뇌출혈이 되잖아요. 그거 바로 우리 중풍이라 그러기도 하죠. 그래서 우리 인체에 가장 민감한 부위가 이 뇌, 머리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몸살이나 몸에 조그마한 어디든지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반응이 나타나는 데가 바로 이 머리다. 그래서 머리가 제일 먼저 아프게 되는 것이 우리 인체 특성상 모세혈관의 작용이다 하는 거죠. 이번에는 그 관절염, 우리가 무릎이 아프다, 또 뼈 마디마디가 아프다, 손가락의 마디마디가 아프다 하는 거, 특히 관절에 이런 무릎이나 허리 등에 이가 아프면서 무리가 오는 경우가 많죠. 이것은 참 우리 인체도 이 어떤 순환기 계통에 이상이 있을 때는 꼭 어떤 통증이나 이상현상이 나타나죠.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데가 강남역 사거리입니다.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 사무실에서 올라가면은 그 양재천이 있습니다. 양재천에 가면은 그 개울에 건너가는 그 징검다리가 있어요. 그 징검다리에 보면은 물이 이렇게 유속이 빨리 흘러가는 데는 그 징검다리에 절대 이끼가 안 끼어요. 그런데 물이 좀 고이긴다든지 유속이 이렇게 느린 데는 그 징검다리에 이끼나 각종 이물질이 많이 이렇게 붙어 자라죠. 점점 자라다 보면은 물도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나중에는 막혀가지고 물이 고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우리 인체도 이러한 유체 역학하고 똑같아요. 보면 개울에 물이 흘러가듯이 막히면은 문제가 되고, 또 징검다리 같이 가운데 어떤 저항 세력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물질이나 이끼가 끼게 마련이죠. 우리가 이렇게 물을 먹으면은 입으로 마시죠. 그래서 위에서 또 장에서 흡수를 하고, 또 간에 들어가면은 또 영양을 일부는 축적하고 또 영양을 또 공급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. 심장에 참 펌프가 가동이 되면은 이 동맥이라는 혈액을 통해 가지고 각거 세포에 노폐물은 흡수해오고 또 산소라든가 영양을 공급을 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죠. 또 그 다음에 혈액에 다시 그 정맥으로 들어와서 또 이제 신장에 와서 깨끗한 물은 체내로 보내고 노폐물은 걸러가지고 이렇게 사구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배설을 시키는 이 순환 과정이 있죠. 우리 인체 내에서. 그래서 이 세포에서
영양을 산소를 공급을 하고 노폐물을 이제 흡수를 해오는데 이 무릎이나 각종 관절에는 이게 영양 공급하고 노폐물 흡수하는 아까 말했듯이 징검다리 역할하고 똑같다는 거죠. 왜냐하면 무릎에 연골과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이 감싸 있는데 여기를 통과를 하면서 영양이나 산소는 공급을 하고 이 노폐물을 흡수해 와야 되는데 나이가 어릴 때나 젊을 때는 그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죠.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징검다리, 이러한 무릎에 이제는 역할이 조금씩 이제 약화가 되는 거죠.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통증이나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. 우리 물 속에서도 유속이 빠르면 절대 이끼는 안 끼입니다. 물이 흘러가는 겨울에 이끼가 가장 많이 끼는 곳이 어디냐면은 유속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느리고 또 이렇게 고여있는 그러한 물에 이끼가 끼죠. 관절도 이와 같은 현상으로 생각을 하면 틀림없습니다. 영양을 공급하고 오염물질을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에 쌓이게 되니까 통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인체나 이러한 징검다리, 물이 흘러가는 이런 개울가 현상이나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인체 내에 70%가 물이기 때문에 바로 이 물 하나도 깨끗하고 좋은 물을 섭취를 하면은 이러한 것 정도는 해소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우리가 관절에 무리가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운동을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등산을 갔다 왔더니 어느 날 갑자기 달리기를 했더니 무릎에 통증이 오고 이상이 왔다. 물론 등산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심한 어떤 무릎 마찰로 인해 가지고 어떤 통증이 잠시적으로 왔다가 가라앉을 수 있지만은 이거는 운동이나 산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쌓여서 나이가 들매 따라 가지고 우리 징검다리에 이끼가 끼듯이 우리 인체 내에 무릎 또는 각종 관절에도 이러한 현상과 같이 노폐물이 쌓이게 됐을 때 이러한 통증이나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참 우리 인체도 이렇게 따져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쉬우면서도 또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인체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무릎에 이렇게 통증이 오거나 무릎이 또 약해지는 경우는 워낙 또 이렇게 몸이 비대해져 가지고 비만해졌을 때 지금 그 왼쪽 그림 보면은 지금 다람쥐를 운동을 안 시키고 그들을 계속 먹이하고 물만 갖다 줬는데 이 깨끗한 물을 준 게 아니라 오염된 물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줬더니만은 저렇게 비만이 되어버렸던 거죠. 또 옆에는 사람이 참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저 비만증이 저렇게 되면은 참 무릎도 이렇게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하중이 많이 받게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이 비만증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성분이 80%가 H2O, 즉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비만된 다람쥐나 우리 사람도 살을 빼려면은 체중을 감소시키려면은 운동을 하면서 먹으면서 또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. 섭취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몸살이 나면은 가장 먼저 머리가 아픈 이유가 뭐냐 여기 대해서 한번 풀어봤고 또 뇌졸중이라든가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비만도 우리 인체 내에서 70% 이상 물이기 때문에 좋은 물, 깨끗한 물을 섭취를 해서 이런 것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